즐거운 속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시간 이제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를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자, 파워풀이라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자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자. 그 방법이 몇 가지입니다.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일단 파워풀이라는 글자인데 파워풀 영어 단어죠. 자, 모음 자음인데 자, 요거 3개. 자, O, E, U. 자, 3개가 지금 모음인 거죠. 지금 모음이. 자, 모음이에요. 나머지 이제 5개가 자음이지. 자, 어쨌든 전체가 8개인데 일단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에 자,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웃하지 말아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겠어요? 자,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음을 먼저 배치하고 자음이 그래서 지금 P, W, R, F, L 자, 자음이 지금 5개 있어요. 자음을 먼저 딱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모음을 이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런 곳에 이 중에서 모음이 3개니까 이 중에서 3군데 선택해서 나열시키면 그러면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지수라는 게 자, 파워풀 할 때 자음 5개를 나열 먼저 한다 이렇게. 자, 5팩이라고 했죠. 5개 나열하니 5개 나열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모음이 들어갈 곳 3개를 뽑아서 모음을 나열해버린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이 6군데 중에서 3군데 뽑아서 나열하자 그 말이에요. 모음이. 자, 그러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음이. 자, 요런 게 그 가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해주면 돼요. 요거 자음 한 가지, 자음 이렇게 나열하는 거 한 가지당 요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 이제 계산해보면 되지. 자, 5팩은 120가지입니다. 곱하기 6피사 뭐야? 6에서 5 4까지 곱하는 거지. 6부터 3개 곱하는 거지. 내려가면서 6, 5, 4 그 말이야. 근데 요거 값이 뭐야? 6, 5, 30, 3, 4, 12 얘들 지금 120이지. 자, 120 곱하기 120이야. 자, 12 곱하기 12는 144고요. 0이 2개 붙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자, 14,400까지구나 그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나머지를 먼저 배치하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그 중에서 골라서 배치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거는 6개의 문자, A, B, C, D, F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B, C 중 적어도 2개 이상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 자, 적어도란 말도 있죠. 자, 우리가 6개를 나열할 건데 A, B, C 중 적어도 막 이런 말 적어도. 자, 적어도가 있으면 우리가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랬지. 여사건. 자, 적어도 2개 이상 이웃한다. 2개가 이웃하거나 3개가 이웃하거나 그 말 아니야. 2개만 이웃하든지 3개 다 이웃하든지 그런 경우 이야기해. 근데 그 녀석이 적어도 2개 이상 이웃하게. 그 말은 그것의 여사건은 뭐야? 적어도 2개 이상이 이웃하게 여사건은 모두 떨어져 있어라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여사건인데 A, B, C가 여사건은 A, B, C가 이웃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웃하지 않게. 자, 이웃하지 않게 되어라기 그 말이야. 그것이 여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저거 나열하는 것 중에서 A, B, C가 이웃하지 않게 그 말이니까 아까 문제랑 똑같죠. 상황이 말이 좀 바뀌어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아까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D, E, F를 자, 얘를 먼저 6개니까 얘를 먼저 나열하기. 자, 얘 나열은 3팩이죠. 자, 이걸 나열한 다음에 이런데 빈 곳에 이런데 자, 이 4군데 중에서 A, B, C까지 들어갈 3군데를 선택해서 나열시키면 이웃하지 않게 된다겠지. 그러니까 4군데 중에서 3군데 선택해서 나열하자. 자, 이것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곱한 거. 자, 요 녀석이 지금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전체 가지수에서 요게 지금 이웃하지 않는 가지수입니다.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가지수가 지금 이건 거지. 전체 경우, 자, 6개를 나열하면 전체 경우는 6팩토리얼 그런 거지. 거기에서 빼줘야지. 여사건을. 자, 요 녀석이 바로 여사건이에요. A,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사건이 요것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빼줄 건데, 요거 좀 계산해 준다면 3팩은 6이죠. 자, 4P3은 4부터 시작해서 3번을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 말이에요.
30, 24죠. 24에서 6 곱하니까 곱하기 자, 이 결과는 이제 24 여기면 143입니다. 자, 이게 144. 즉 A, B, C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것이 144가지 그 말이야.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게 전체 가지수는 6팩토리알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웃하지 않는 걸 빼버리면 저 녀석의 가지수가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144를 빼줘라 그 말이야. 자, 근데 6팩토리알은 720입니다. 거기서 144를 빼면 돼. 자, 720에서 144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자, 이거 빼면 6이고요. 받아내면 갔으니까 1에서 4 빼면 또 7이고, 받아내면 줬으니까 6에서 빼면 5거든요. 57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576가지가 있다. 오케이.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는 이 사건을 이용하는데 훨씬 생각이 쉬워진다. 말고는 세 번째. 자, 스마트폰에 10개의 문자를 일렬로 놔야 돼. 스마트폰입니다. 이번엔 A랑 E는 이웃해야 돼. E, O는 이웃하지 않게. 자,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좀 붙어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게 써야지. 이렇게 나이라는 경우의 수는 K 곱하기 8팩토리알이다. 자연수 K는 얼마냐 이렇게. 자, 이제 계산 결과를 이렇게 미지수로 섞어주고 그 미지수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경우의 수 구하는 거지. 자, 그럼 저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인데 일단은 자, 10개 문자예요. 자, 문자 10개인데 10개를 나열할 건데 그 중에 조건이 A, E는 이웃해라. 자, 그러니까 A, E는 이웃해라. 그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A, E가 이렇게 둘이 이웃하는 경우 그 가지수도 생각해 보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2, 5는 이웃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 5는 2랑 5는 이렇게 이웃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웃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야. 얘는 이웃하지 말아라. 얘는 이웃하고 이거 둘이는 이웃해야 되고 얘는 이웃하지 말아라 그랬어. 그 가지수는 몇 개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둘 다. 그러니까 조건 둘 다 만족하려면 이것이 이웃되는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에서 요것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웃하는 얘가 이웃하는 이 경우에서 이 경우에 이 경우 1번의 경우를 합시다. 2호가 이웃하는 경우. 자, 2호가 요것이 이웃하는 경우에서 이야기입니다. 요것이 이웃하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얘들을 빼버려야지. 2호가 이웃하는 게 2번의 경우에 자, 요것을 빼자고 말이야. 그런데 요것은 이제 A, E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A, E가 붙어 있으면서 5도 붙어 있는 거. 그거죠? 네. A, E만 이웃하는 경우에서 A, E, O가 요 5라는 녀석이 E 옆에 붙어 있는 거. 그것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것만 이웃하는 게 아닙니다. 요것만 이웃하면 A가 떨어진다. 그 말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A, E는 붙어 있는 거고 5도 E 옆에 붙어 있는 거. 그 말이야. 그 붙어 있는 것을 빼주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빼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요것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자, A가 이웃하는 경우. 자, A가 이웃한다고 말은 A는 2개고, 나머지 이제 8개가 더 있잖아요. 문자가 이렇게니까. 요거 한 몸처럼 생각한다겠지? 한 개처럼 생각하고 8개, 모두 그러니까 9개지. 9개를 나열한다. 그 말이니까 9팩토리얼 한다겠어요. 9개 나열. 자, 근데 그 나열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A가 또 자리를 안에서 바꾸면 2배가 된다겠지. 다시 2팩토리얼 곱해준다겠지? 곱하기 2팩토리얼. 2 그 말이네. 이것이 A가 이웃하는 가지수야.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냐? 우리가 빼줘야 될 거. 그것은 뭐냐? 자, 2랑 5도 이웃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2랑 5가 이웃한다는 게 이런 거지? A, E가 이웃하는 경우에서 따지니까 A, E가 이렇게 있는데 이 5가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그 말이야. 이럴 때가 A, E는 이웃하는데 5도 이웃하는 거. 그 말이야. 5까지 이웃하는 요것은 빼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원하지 않으니까 조건에서 이웃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가 말이야. 근데 2호가 이웃한다는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2가 이렇게 있고 A가 뒤에 있는데 여기에 5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이 앞에 있는 경우에 A, E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순서라면은 이 경우, 이런 순서라면은 이 경우 그 말이야.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2호가 이웃하는 경우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A, E는 이웃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은 빼고 이런 거 빼고 그 말이야. 그 중에서 요 중에서 요렇게 되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 그 말이야. 요 경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경우란 게 뭐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세 개가 이렇게 이웃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세 개가. 세 개가 여기서 이웃해 있고 나머지 이제 7개가 추가로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녀석을 나열하는 거지. 얘를 하나처럼 생각한다 했어요. 하나처럼 생각하고 요 7개를 배치하는 거지. 자, 이거 하나처럼 생각하고 7개. 그러니까 모두 8개를 배치니까 뭐야? 요것은 8팩토리얼. 8팩토리얼이지. 요거 나열하는 것은 8팩.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요것은 자리 바꾸는 거 곱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웃하는 이 경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자리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 경우 자체. 알았지? 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건 그냥 8팩이에요. 3팩으로 곱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것도 뭐야? 여기에다 7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경우죠. 순서가 틀리니까. 자, 그럼 여기 또 7개 있고 이걸 하나처럼 생각하고 또 7개가 또 8개지. 또 8팩인 거지. 그래서 이것도 8팩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8팩, 이것도 8팩이니까 둘이 더해줘야지. 자, 더하기 8팩인데 합해서 그냥 곱하기 2라고 써도 되는 거지. 똑같은 게 2배니까 그냥 곱하기. 알았지? 그래서 요것의 가지수는 이건 거다. 말이야. 즉, 이 5까지도 이웃하는 거야. A, 2가 이웃하고 있는데 이 5까지도 이웃해버리는 그 가지수가 이만큼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은 빼주라고 말이야. A, 2가 이웃하는 경우에서 2까지 이웃해버리는 요것을 빼주면 5, 2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8팩 곱하기 2를 빼주라고 말이야. 자, 요 녀석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K 곱하기 8팩토리얼이라는 말을 썼지. 경우수가. 요것을 8팩토리얼로 정리해라. 그 뜻이야. 자, 그러려면 이 9팩이라는 게 뭡니까? 9팩이라는 게 다른 말로 9 곱하기 8팩 그 말하고 같은 거 이제 대신에 이렇게 해서 여기 뺀다. 그러니까 8팩을 공통인 숫자로 생각을 하면 자, 8팩을 공통인 숫자로 생각하면 여기 곱하기 누구 해주면 될까요? 그 말이야. 자, 나머지 쓰면 되지. 9, 2, 18. 18 빼기 2 그 말이야. 그러니까 16이겠지. 16 곱하기 8팩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바로 K 값이 되겠네. 그 말이야. K 값은 16이다. 그 말이야. 자, 경우에서는 이렇게 조건 하나를 세밀하게 따져주는 것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4번. 부모와 자녀 3명이 사진을 찍을 거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앞줄에 2명, 뒷줄에 3명, 뒷줄에 3명 이렇게 서서 그 다음에 부모는 뒷줄에 양끝에 서서 사진 찍는다. 자, 부모는 이 뒷줄에 앉으시니까 여기 그 말이면 이 두 군데 서서 사진 찍자. 자, 그때 사진을 찍는 경우는 모두 얼마냐? 그림의 점들은 사람이 서는 위치이다. 알겠죠? 자, 사람이 서는 위치가 이렇게 있고 사진을 찍자. 그 말이죠. 자, 장소가 5군데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좀 간단하겠죠. 자, 부모가 여기 선다 그랬지? 자, 그럼 부모가 서는 방법은 뭐야? 여기 아빠가 서고 여기 엄마가 서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쪽에 엄마가 서고 이쪽에 아빠가 서는 경우가 있지? 자, 부모니.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부모가 여기 서는 방법이 2가지 종류가 있다. 그 말이야. 다른 말로 2팩이죠. 2명 나열하기. 자, 그럼 나머지 자녀는 뭐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조건은 따로는 없죠. 자, 그러면 여기인데 요 3개를 그냥 줄을 3명을 아무렇게나 그냥 나열해서 세우면 되지. 우리가 나열한다는 것이 꼭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있거나 세로 방향으로 연다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만이 나열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더라도 그냥 3개 나열하면 다 다른 거지. 그냥 삼각형 모양이더라도. 그래서 여기 3명은 그냥 나열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3팩 말이야. 자녀가 줄 세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 요것이 그 가지수인 거예요. 예? 3팩은 6이고 6, 12, 12가지 그 말이야. 이거 그냥 5명이 서는 방법이 12가지밖에 없구나 그 말이야. 부모가 자리 바꿀 때랑 요거 할 때랑. 자, 보고요. 자, 다음은 놀이공원에서 부모와 자녀 3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6인용 범퍼카를 타려고 한다. 얘가 지금 6인용 범퍼카입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좀 센스있게 잘 그렸는데 모르겠어요. 어떤지. 근데 6인용 범퍼카를 타려고 한다. 운전석에는 부모만 탈 수 있고 여기가 운전석입니다. 부모만 탈 수 있고 운전석 옆에는 자녀 중 1명이 탈 때 이 범퍼카를 타는 모든 경우에서는 단 그림의 네모 칸에는 의자가 하나씩 있다. 여기에는 의자가 하나씩 있다. 안전의자. 아무튼 6인승이 돼요. 근데 자녀 3명까지 5명이 간 거고요. 자, 그대로 또 따라서 본다면
네모칸은 의자 칸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에 먼저 운전석이죠. 운전석. 자, 운전석에는 부모만 탈 수 있으니까 아빠 엄마가 배려가 있겠죠. 자, 여기에 두 명이 탈 수 있는 거지. 운전석에 탈 수 있는 가지수 두 가지죠. 두 가지. 자,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 되지. 한 가지에 대해서. 자, 일단 곱하기 하면 되겠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저 아빠가 뭐 A 부모 중에 뭐 부가 왔다 해봐요. 엄마는 뒤에 쓰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는 자녀가 한 명 온다 그랬죠. 또 자녀가 근데 3명이야. 자녀가 3명인데 여기 한 명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또 3가지가 있잖아요. 다시 곱하기 또 3가지 합니다. 이렇게. 항상 한 가지당 3가지씩 있으면 곱하기 하는 거예요. 연달아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또 3가지. 그럼 이제 여기 자녀가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왔겠죠. 이제 한 명이 왔어. 그럼 나머지 이제 자녀 2명하고 엄마 한 명이 있지. 그 3명이 여기 앉으면 되는 거지. 이 4개가 남았잖아. 이제 4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앉을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4군데 중에서 3개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앉을 자리. 3군데 선택해서 그냥 나이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있더라도 일직선상은 아니지만 그냥 나이라면 된다겠지. 나이를 하는 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사각형 모양이든 삼각형 모양이든 일직선 모양이든 간에 나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3명이 앉을 건데 4군데 중에서 3군데 선택해서 나열을 하자. 이만큼이 여기에 나머지가 있는 방법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기만 되겠죠. 자, 요 녀석이 그것의 가지수가 되겠어요. 자,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4부터 3개 곱하는 거니까 여기 23이다. 얘는 2, 3은 6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6을 곱하면 되겠지. 6, 4, 24, 6, 21, 144이네. 자, 모두 144가지가 있겠구나. 그 말이야. 다음 이제 역사책 2권, 소설책 3권. 역사책 2권, 소설책 3권, 만화책도 3권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책꽂이에 꽂으려고 한다. 이게 책꽂이가 있어요. 이때 역사책은 이웃하는 칸에 한 권씩, 소설책과 만화책은 각 칸에 적어도 한 권씩 꽂는 경우. 자, 각 칸에 적어도 한 권씩이니까 3권씩 있으니까 한 권씩 그냥 꼽아야 되겠지. 그냥. 자, 아무튼 이렇게 꼽는 경우. 단 책꽂이 칸 안에 책이 놓인 순서를 무시한다. 자, 책꽂이 칸 안에 책이 뭐 순서가 어떻게 놓이든 그것은 무시한다. 알겠죠? 그 무시한 상태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상황을 다시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책은 2권, 소설책은 3권, 그 다음에 만화책도 3권 있어요. 자, 아무튼 각 칸에 이제 막 넣으면 될 텐데 각 칸에 적어도 한 권씩 얻어야 돼. 그러니까 소설책과 만화책은 각 칸에 적어도 한 권씩 넣자. 그러면 3권밖에 없으니까 한 권씩 다 넣으면 되겠지. 소설책은 3권 넣으라고 말이야. 여기 한 권씩 넣으라고 말이야. 만화책도 한 권씩 넣으라고 말이지. 자, 근데 역사책은 2권밖에 없는데 2권 녀석은 어떻게 된다겠어요? 역사책은 이웃하는 칸에 한 권씩. 이웃하는 것에 한 권씩이니까 여기 한 권 넣던지 이렇게 한 권 넣던지 막 그 말인 거지. 이렇게 2개 넣거나 이렇게 2개 넣거나. 역사책은 그렇게 넣으라 그 말이야. 소설책은 그냥 하나씩 다 넣으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지. 어쨌든 일단은 각각을 봅시다. 소설책 먼저. 자, 3권이니까 소설책을 여기다가 넣는 방법이 뭐예요? 자, 소설책이 ABC 3권이 있다 해봐요. ABC 3권 있어. ABC를 여기다 이제 넣을 거야.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칸에다가. 그럼 어떻게 넣는 거야? 자, 여기에 뭐 A, B, C 이렇게 넣는 거나 A, C, B 넣는 거나 뭐 B, A, C 막 이렇게 되면 다 이건 다른 거지. 왜냐면 서로 다른 책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소설책을 그냥 나열하는 만큼 있는 거지. 소설책 나열. 소설책을 책꽂이에 넣는 것은 3팩토리얼 가지가 있겠구나 그 말이야. 3개니까 3개를 나열하면 되니까. 만화책도 상황은 똑같지. 만화책도 똑같이 3팩토리얼 되겠죠. 예, 마찬가지. 그러니까 소설책하고 만화책은 3권씩이라서 그냥 3팩이다 그 말이야. 자, 가지수가 이만큼씩 있는 거야. 자, 그럼 역사책을 넣는 방법이 뭐냐? 역사책에. 자, 역사책은 칸이 2군데잖아요. 근데 이웃하게 내라고 했으니까 여기 넣거나 여기 넣는 거지. 여기랑 여기는 넣는 거 아니죠. 이웃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넣는 방법이 이렇게 이웃하거나 이렇게 이웃하거나. 그럼 실제로 한번 해봐요. 여기에 뭐 역사책이 뭐 기억 니은이 있다 해봐요.
여기 기억 넣으면 여기 니은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 뭐야? 자리를 바꾸면 니은 기억 이것도 되는 거지? 책이 다른 종류니까 이렇게 자리 바꿔도 되는 거야. 예, 기억 니은 니은 기억 이렇게 넣어도 된다. 막 여기에다 또 기억 니은 니은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모두 네 가지 종류가 있지. 자, 역사책을 넣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구나 그 말이야. 유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책은 일단 네 가지. 얘들은 각각을 보면 이것은 6가지인 거지. 얘도 똑같은 6가지. 예. 소설책하고 만화책은 여기다 아무렇게나 막 넣는 방법이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6가지씩 있다고 말이야. 얘는 4가지가 있다. 그럼 전체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책을 이렇게 저기다 칸에 넣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느냐 그 말인데 뭐야 이제. 자, 요거 뭐 이것들 한 가지에 역사책 넣는 거 한 가지에 대해서 얘가 6가지 있는 거지. 또 그거 한 가지에 대해서 얘가 6가지 있는 거지. 다 따로따로니까 그러니까 이거 곱해줘야 되겠지 그냥. 그래서 4 곱하기 6 곱하기 6이겠다 그 말이야. 얘는 36이고 이거 4배 하면 4, 6, 24, 144개면 4, 3, 12니까 144개. 답이 똑같네. 자, 아까 거랑 같죠? 자, 아까 답하고 똑같아서 안 지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책꽂이 칸 안에 있는 책에 놓인 순서를 무시한다. 자, 우리가 책이 여기가 이제 뭐 역사책이 하나 들어왔다. 그리고 뭐 소설책 한 권이 또 있고 나머지 만화책도 뭐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요 세 권을 또 배치하면 다르겠지 순서가. 자, 요 배치하면 다른데 문제에서 이제 칸 안에 책이 놓인 순서를 무시한다. 책이 놓인 순서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자, 가끔 조건에서 막 저렇게주면 무시하면 되는 거냐. 원래는 이제 책이 놓인 순서에 따라서 경우 있으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책은 그냥 여기다 넣기만 하고 순서 배치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책의 순서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냥 요거 가지수가 되겠다 그 말이야. 역시 144가지가 되겠다. 자, 이번엔 0, 1, 2, 3, 4, 5, 6, 7, 8, 9. 자, 숫자가 좀 많이 10개죠. 이것의 숫자를 이용해서 네 자릿수 이걸 만들 때, 네 자릿수를 만들 겁니다. 근데 A1하고 A3, 자, 네 자릿수인데 A1, A3는 뭐 15자리, 그 다음에 1000자리 그 말이에요. 1000자리랑 15자리 그 말인데 그 녀석들은 홀수고 A2랑 A4의 합은 짝수인 네 자릿수. 자, 저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릿수를 찾자. 자, 네 자릿수인데 조건을 맞춰줘야지. 자, 먼저 A1하고 A3. 자, 여기가 이제 A1입니다. A1, A3. 자, 그 다음에 A2, A4가 있고요. 자, 일단 조건이면 요거 두 개. 이거 두 개는 홀수다 그랬어요. 홀수. 자, 이거 두 개는 홀수니까 홀수가 되도록 하는 건 뭐야? 홀수가 지금 1, 3, 5, 7, 9 5개잖아요. 5개 중에서 여기에 배치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순서 바꾸면 다른 수니까 5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나열하기만큼 있겠지. 자, 홀수 5개 중에서 여기다 2개를 나열하면서 배치하면 되겠다. 그 녀석이 요거다 그 말이야. 자, 요거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A2랑 A4 둘이는 뭐라 그랬어? 더하면 짝수다 그랬지. 자, 이거 더하면 짝수야. 그러니까 A2 더하기 A4. 자, 얘가 짝수가 되도록 해주라고 말이야. 요것은 또 별도로 생각해봐야지 어떻게 돼야 되나. 자, 둘이 짝수라는 건 뭔가 알기 쉽게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네. 그때 짝수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지. 1번의 케이스고. 두 번째 경우는 뭐야? 둘이 홀수여도 짝수가 되는 거지. 홀수네.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짝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 경우랑 이 경우 두 가지를 하면 되겠네. 잠깐만. 짝수 그 말은 뭐야? 자, 여기 두 개가 짝수가 들어가는 경우야. 둘 다 짝수가 들어가는 경우. 자, 그런데 둘 다 짝수인데 여기서는 뭐야? 0도 있잖아요. 0. 0은 이제 0 자체는 짝수가 아니죠. 0 자체는 짝수가 아닌데 우리가 더해서 짝수가 된다 그러면 0이 하나가 섞여 있어도 상관없지. 자, 0은 짝수 쪽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홀수는 아니지만, 물론 짝수가 아니에요. 0은 짝수 홀수가 아니지만 둘 중 한 녀석이 짝수니까 0이 있다고 해도 더하면 짝수가 되겠지. 근데 0도 포함해서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기 맨 앞자리가 아니잖아요. 맨 앞자리가 아니니까 0이 들어가도 네 자릿수에 영향 없죠. 이렇게 0까지 포함해야 돼서 생각해야 돼. 0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0까지 포함한다면 0, 2, 4, 6, 8 5개. 5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나열해도 되겠지. 0까지 포함되니까. 이 경우는 5개에서 2개 선택해서 나열하기만큼 되겠다고 말이야. 0 포함해서 짝수니 나머지 4개랑 합해서.
그때 5개 중에서 여기 2군데 그냥 선택해서 나열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 짝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경우가 있고요. 이제 홀수. 자,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인 경우 말이에요. 자, 근데 아까 여기 2개가 홀수가 지금 배치가 됐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배치해야 되니까. 여기서 홀수 2개가 지금 갔어. 그러면 나머지 홀수가 지금 3개가 남았지. 자, 3개 남은 것 중에서 홀수 2개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말이 3개 중에 2개 택해서 나열하기 그 말이에요. 여기를 5개 중에서 2개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홀수가 이미 배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3개 남은 것, 그 남은 것 중에서 배치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조건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OP라고 하면 틀려요. 여기가 이미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가지수를 여기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3개에서 2개 뽑아서 나열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야? 이 녀석이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이런 2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그래서 OP는 5 곱하기 4죠. 3P는 3 곱하기 2예요. 얘는 지금 20이고 얘는 6이죠. 합해서 26.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26가지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26가지. 이거 2개가 짝수가 되는 가지수가 26가지. 자, 근데 얘가 홀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 5P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5 곱하기 4죠. 20가지지. 얘는 지금 20가지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가 홀수가 되는 게 20가지. 자, 이 녀석이 짝수가 되는 게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게 26가지고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연달아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20 곱하기 26 해야지. 여기다 20개 해야지. 뭐 50이니까 520 되겠지. 520까지가 가능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자릿수의 횟수를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아무튼 잘 맞춰야 됩니다. 아까 이제 이런 것처럼 여기에 홀수가 2개가 이미 사용이 됐다면 여기가 홀수인 경우라는 것은 나머지 3개의 홀수 중에서 2개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조건이 막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조건은 여기서 이제 샘플을 이렇게 해보는 거고, 경우의 수 관련된 것은 정말 다양해요. 표현도 다양하고 수학의 다양한 부분에서 막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등장하지만 예외적으로 또 다른 분야에서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섞어서 혼합해서 막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조건을 잘 반영해 주는 거, 잘 이해하고 잘 반영해 주는 거, 그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